흘령가를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실 비극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금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믿기 어려운 사건이죠. 과연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였던 영조는 왜 그토록 잔혹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한 부자 간의 갈등을 넘어 광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비극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궁중 암투가 아니에요. 왕자를 둘러싼 인간의 욕망,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력의 본질과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삶의 굴곡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선사할 겁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도 잔혹했던 이 비극적 사건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건 어떠실까요? 때는 1735년, 조선의 궁궐은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영조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귀한 아들이었죠. 40이 넘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자 동시에 대통을 이을 유일한 후계자였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선,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아이였죠. 영조는 이 아이에게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보았고 그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답니다. 어린 이선은 태어나자마자 모두의 축복과 함께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완벽한 군주로 키우기 위해 그야말로 지극한 정성을 쏟았죠. 수많은 스승들이 세자 교육을 담당했고 궁궐 안은 언제나 세자의 학문 정진을 독려하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극한 기대는 어린 세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공부, 사소한 실수에도 이어지는 영조의 매서운 질책은 어린 세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영조는 세자에게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학문은 물론이고 행동 하나하나까지 왕세자의 품격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랐죠. 하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잣대는 어린 세자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궁궐 안을 가득 채운 화려한 정각들 속에서도 어린 세자는 홀로 고독하게 서 있는 뒷모습처럼 위축되고 불안해했습니다. 영조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고 세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두 사람의 성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영조는 치밀하고 냉철한 완벽주의자였던 반면 세자는 자유분방하고 감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영조는 세자에게 학문과 예법을 통해 통치자의 덕목을 갖추기를 바랐지만 세자는 무예와 그림,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더 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깊은 골을 만들었고 부자 간의 소통 부재는 관계 악화의 씨앗이 되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죠. 영조의 지극한 사랑과 기대는 역설적으로 세자에게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과도한 교육열과 끝없는 질책 속에서 세자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해갔죠.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장 속에서 세자는 자유롭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완벽한 후계자라는 틀에 갇혀 살아야만 했죠. 기대감으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점차 압박감과 불안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안타까운 운명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기대와 질책 속에서 시작된 세자의 불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세자는 마침내 아버지 영조를 대신해 국정을 돌보는 대리청정의 중책을 맡게 되었고 이는 어쩌면 그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거대한 두 정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 격렬한 파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었지만 오히려 양측의 이해관계와 갈등에 휘말리며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치적 시도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고 이는 영조의 눈에는 미숙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영조는 세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했죠. 대리청정을 통해 부자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오히려 그들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세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군주가 되고 싶었지만 영조는 여전히 아들을 완벽한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시선과 소통 부재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악화의 씨앗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세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기행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궁궐 안팎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때로는 칼을 들고 궁녀들을 위협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섬뜩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변덕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내면의 고통이 표출된 결과였을 것입니다. 궁궐 내에서는 세자의 이러한 비행과 기행을 빌미 삼아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에게 등을 돌린 대신들은 은밀하게 모여 그의 부적절한 언행을 영조에게 고변했고 이는 세자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고립감과 공포 속에서 세자의 심리는 더욱 피폐해져 갔고 그의 눈빛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조 역시 아들의 돌변한 모습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때 지극히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통제불능의 존재가 되어 조선의 왕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의 시선은 아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 대신 차갑고 냉혹한 감시의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자 간의 깊은 균열은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비극적인 운명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세자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징후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